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늙은 사자와 현명한 여우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한 숲속에 늙은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자는 숲속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늙어버려서 사냥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배고파. 이러다 굶어 죽겠네. 사냥도 못하니 이제 어쩌면 좋나? 축 늘어져 있던 사자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 동물들이 문병을 오지 않을까? 그럼 제발로 온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야지.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사자는 숲속에 누워 아픈 척을 하며 누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찍찍, 찍찍. 그때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사자의 옆을 지나갔지요. 사자는 그 조그만 생쥐를 잡아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어이, 생쥐. 아이고, 사자님, 무슨 일이신가요?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니 동물들에게 문병을 오라고 전해라. 혹시 오지 않는다면 내가 큰 벌을 내릴 것이야. 네, 사자님, 알겠습니다. 겁이 난 생쥐는 온 숲속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어요. 사자님이 편찮으시니 모두 문병을 오랍니다. 혹시나 안 오시는 동물들은 큰 벌을 내릴 거래요. 그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작은 토끼가 사자의 굴 앞으로 왔어요. 사자님, 저 토끼입니다.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오, 그래 토끼야. 마침 잘 왔다. 이리로 들어오너라. 네, 사자님. 굴 속으로 들어간 토끼는 그대로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사슴이 사자를 찾아왔어요. 사자님,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오, 그래. 사슴아, 어서 이리로 들어오너라. 네, 사자님. 굴 속으로 들어간 사슴도 그대로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아니, 이렇게 편한 방법을 그동안 왜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누워만 있으면 먹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숲속 동물들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한 여우는 사자를 찾아갔지요. 사자님, 편찮으신 건 좀 어떠신가요? 이제 괜찮아지셨나요? 아니, 여우야, 여전히 몸이 안 좋구나. 이리로 들어오너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자님. 사자님 굴로 들어간 동물들의 발자국은 많은데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게... 현명한 여우는 사자의 굴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숲속 동물들에게 이 소식을 모두 알렸지요. 그 후로 아무도 사자의 병문안을 가지 않았고 숲속 동물들은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소님의 곶빛님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외모가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녀는 어여쁜 외모와 달리 말씨가 아주 험하였지요. 우더른 게 반말은 기본이고 화가 나면 욕도 했답니다. 이봐 할멈, 사과가 탐스러워 맛있어 보이는데 나도 하나만 줘봐, 응?
이그, 저리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어쩌노. 그런 버릇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소녀를 피해 다니기 일쑤였어요. 아, 목말라. 엄마, 빨리 나 물 줘. 응? 빨리 물 달래둬. 소녀의 부모님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소녀의 험한 말씨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얘야, 어머니라고 해야지. 그리고 물 주세요. 너를 어쩜 좋니? 에이, 물 주세요랑 물 줘랑 뭐가 달라? 다 똑같잖아. 아, 목말라. 당장 물 달래도? 언제 철이 들여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식사할 때였지요. 이 고기도 맛있고 이 생선도 맛나고 엄마 아빠도 얼른 먹어. 땡! 어른한테는 드세요라고 해야지. 먹어가 뭐야 먹어가. 아버지, 어머니, 진지 드세요. 이렇게 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람? 그냥 내 맘대로 말할 거야. 부모님이 아무리 혼내고 달래보아도 소녀의 험한 말씨는 좀처럼 고쳐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소녀는 시집갈 나이에 아가씨로 자랐지요. 그리고 시집가는 전날 밤이 되었어요. 아직도 험한 말씨를 못 고친 것이 걱정된 어머니는 딸을 불러 얘기했지요. 시댁 어른들께는 꼭 높임말을 써야 한단다. 알았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시어른들께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정말 쫓겨난다고. 그러니 제발 이 어미의 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렴. 그래, 알겠어. 시댁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어머니 말에 덜컥 겁이 난 아가씨는 시어른들께는 꼭 높임말을 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시댁으로 가게 된 아가씨는 그동안의 버릇이 남아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했지요. 예, 새아가 어디 있니? 왜 어머니? 뭐라고? 새아가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아차, 전 네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이런, 내가 잘못 들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새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 이리 와봐. 아니 새아가 방금 뭐라 한 게냐? 아버님, 이리 오셔서 시원한 차 드세요. 내가 늙어서 귀가 이상하게 들리나? 알겠다 새아가. 하루는 아가씨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지 뭐예요? 응? 누가 왔나? 개가 왜 이렇게 짖지? 얘 새아가 어서 나가서 누가 왔는지 보렴.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는 음식 차리던 걸 멈추고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가씨가 놀래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아니, 무슨 일이니? 큰일이에요, 큰일. 글쎄, 손님이 갑자기 고삐님이 빠져서 너무 놀라 이리저리 날뛰고 계세요. 그 바람에 개님도 덩달아 놀래시어 지금처럼 마구 짖고 계신 거예요. 응? 세상에, 아니 새아가 뭐라는 거니? 시어머니는 아가씨의 말을 듣고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아니, 내 살다 소랑 개한테 높임말 쓰는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소님이랑 개님? 또 뭐라고? 고삐님? 아이고 배야. 에구머니나. 그렇게 시어머니는 아가씨의 말씨 때문에 한참을 웃었더래요.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엄지공주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고 계셨어요. 나에게도 작고 어여쁜 딸이 있었으면. 할머니의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어느 날 할머니 앞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이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씨앗에서 싹이 트고 꽃이 필 때까지 물도 주고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며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드디어 움츠려 있던 꽃봉오리가 벌어지더니 향기롭고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꽃 속에 작고 어여쁜 소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할머니는 엄지손톱만큼 작고 예쁜 소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엄지공주란다.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할머니는 너무나 기뻤지요. 어느 캄캄한 밤이었어요. 엄지공주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꽃침대에서 고온히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와 엄지공주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지요. 여기는 어디지?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세요? 엄지공주를 연못으로 데려온 것은 두꺼비였어요. 엄지공주,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내 아들과 결혼하게. 아빠 두꺼비는 엄지공주에게 아들 두꺼비를 소개해 주었지요. 당장 엄지공주와 결혼할래요. 아들 두꺼비는 예쁜 엄지공주를 보고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울퉁불퉁하고 무섭게 생긴 두꺼비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엄지공주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두꺼비가 무서워서 그만 울고 말았어요. 저 심술쟁이 두꺼비와 결혼을 해야 한다니 우리가 엄지공주를 구해주자. 그 자리에 있던 착한 물고기들이 불쌍한 엄지공주를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가까스로 두꺼비들에게서 달아난 엄지공주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풍뎅이가 날아와 엄지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얘들아, 이 작은 아이 좀 봐. 예쁘지? 풍뎅이는 다른 풍뎅이들에게 엄지공주를 자랑했어요. 이건 놔! 빨리 나를 내려놓으란 말이야! 엄지공주가 발버둥을 치며 풍뎅이에게 소리쳤어요. 아유, 시끄러워. 야, 예쁘긴커녕 시끄러운 데다 이상하게 생겼다. 맞아, 다리도 2개뿐이고 우리처럼 날개도 없는데? 이상하다, 이상해. 진짜 그러네. 에이. 친구들 말을 들은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숲속 아무데나 버려놓고 날아가 버렸어요. 혼자 버려진 엄지공주는 숲속 여기저기를 헤매다 작은 집 하나를 발견했지요. 똑똑. 누구세요? 엄지공주가 문을 두드리자 들쥐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혹시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이런, 딱하기도 하여라. 어서 들어와 먹으면서 몸 좀 녹이렴. 고맙습니다. 자상한 들쥐 아주머니 덕분에 집 안으로 들어온 엄지공주는 그곳에서 두더지를 보게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렇게 예쁠 수가.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더지는 꼭 엄지공주와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루는 들쥐 아주머니가 엄지공주를 불렀지요. 엄지공주야,
두더지님이 너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 하시는구나. 두더지님은 땅속에 넓디 넓은 집도 여러 채 있고 무엇보다 저렇게 자상하고 신사적인 두더지님이 너를 무척 아끼며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렇지만 엄지공주는 컴컴한 땅속에서 두더지와 평생 살기 싫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숲길을 걷던 엄지공주는 다쳐서 쓰러져 있는 제비를 발견했어요. 어머, 불쌍해라.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엄지공주는 제비의 몸이 다 나을 때까지 매일매일 보살펴 주었어요. 결국 두더지와의 결혼식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엄지공주는 마지막으로 숲속 여기저기를 다녔지요. 이제 푸르른 잎도 파란 하늘도 볼 수 없겠구나. 그때였어요. 엄지공주 앞에 제비가 나타났어요. 엄지공주님, 저와 함께 꽃의 나라로 가요. 제비야, 다시 날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잘 됐다. 하지만 난 오늘 두더지님과 결혼해야 해. 엄지공주님도 두더지님과 결혼해서 어두운 땅 속에서만 살기 싫으시잖아요. 저와 같이 가요. 엄지공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비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한참을 날아 제비와 도착한 곳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꽃들을 구경하던 엄지공주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꽃의 나라 왕자님을 만났지요. 엄지공주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앞으로 이곳에서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여 엄지공주는 꽃의 나라 왕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